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의 시간을 말하다 편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그 5번째 이야기 쇼토쿠 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가 비운의 태자 일본의 석가가 되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했던 모습,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본 틀을 세우고 찬란했던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창달했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인 쇼토쿠 태자가 정말 그러한 모습, 그런 공헌을 남긴 태자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특히 그러한 기록이 태자의 역사인 일본 서기의 내용이다 보니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나와 있는 기록과 실제적인 당시 상황을 비교해서 중복되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쇼토쿠 태자의 비밀을 푸는 시간을 말하다 편이 되겠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려면 그의 핏줄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쇼토쿠 태자는 크게 두 지방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열도 백제, 일본을 다스렸던 천황가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한 축은 일본 고대사, 고대 국가 시절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구사했던 소아시가 가문이 바로 그 두 번째 배경입니다. 이 소아시가의 시작은 백제 계로왕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희생이 되어서 아차산성에서 목숨을 잃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에 간 다음에 국난에 처한 백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목라만치라는 인물이 문주왕을 많이 도와줬더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목라만치는 웅진을 떠나서 열도 백제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시가와 지방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바로 이 가문은 목라만치의 증손자 대에 이르러서 소아도목이라는 인물이 증손자가 되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일본 정계에 있어서 소아씨 가문의 절대 권력, 제1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목라만치는 자신의 성을 목라시에서 소아시로 바꾸어서 바로 이 일본 소아시가의 시조가 되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가는 소아도목 때부터 시작해서 소아마자, 소아아히, 소아임록에 이르는 4대에 걸쳐서 일본에 있어서의 절대적 권력, 천황보다도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만 지나치면 화가 된다고 이러한 천황을 능가하는 권력은 대화의 개신의 난에 의해서 소아시가가 멸절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대화의 개신의 부분은 바로 6편에서 어떤 연유에서 발생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도목은 사남 3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아도목은 자신의 두 딸을 일본 제29대 천황 김메이 천황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소아시가와 천황과를 철연으로 끈끈하게 엮는, 그럼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닦는 그런 기틀을 닦습니다. 이때 첫째 딸의 이름이 기타시히메, 둘째 딸이 오하네 노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메이 천황과 첫째 딸 기타시 히메 사이에 일본의 제31대 천황이 되는 요메이 천황이 아들로 탄생하게 되고요. 바로 그 요메이 천황의 아들이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는 부계로서는 천황과 외가 쪽으로서는 소아시가의 핏줄을 받는, 다시 말해서 일본의 황가와 제1권신 집안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셈이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573년에 탄생해서 622년에 49살의 나이로 죽은 것으로 기록이 전합니다. 이 쇼토쿠 태자가 일본 전국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587년 일본의 불교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이 정치적 다툼을 우리는 일본에 있어서의 불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전쟁에는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숭불파와 불교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배불파가 나뉘는데요. 이 숭불파의 중심 가문이 바로 소아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 가문은 새롭게 도래한 열도백제 가문들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소아시가 숭불파에 참가한 인물이 바로 요메이 천황의 아들 쇼토쿠 태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배불파, 즉 불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반대한 그런 파들은 주축 가문이 모노노메 가였습니다. 이 모노노메 가를 중심으로 한 배불파들은 불교보다는 원래 자신들의 신, 지역신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신인 국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데 왜 외래 신이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논리를 펴면서 구도래인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반대한 파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모노노베가는 왕가의 제사를 주관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가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배불파에 있어서의 참가 인물은 김메이 천황의 아들 아나호베 황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파는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두고 전쟁의 상태까지 갑니다. 그때 바로 전쟁의 그 대척점에서 근현이 칼을 들고 모노노베가로 쳐들어가서 모노노베가를 패퇴시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바로 이 공헌으로 쇼토쿠 태자가 일본 정계에 있어서 1인자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역사는 적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 전쟁이 끝나자 쇼토쿠 태자는 추고 천황이라는 소아시가가 천황으로 옹립한 소아시가의 여인입니다. 추고, 여자 천황인 것이죠. 여자 천황을 대신해서 섭정으로서 정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쇼토쿠 태자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견당사를 수나라에 파견해서 해 뜨는 곳에 있는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있는 천자에게 안부를 전한다 라는 친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 국격을 한층 높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황제 중심의 고대 국가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추축도를 놓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13년에 12관제를 제정했다든지 또 일본 최초의 성문헌법인 법문 17조를 발표를 해서 어떠한 국가 시스템, 통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성립하는 데 노력한 그런
태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카 문화의 기본이 된 불교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융사를 창설을 해서 일본의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공헌을 한 그런 태자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덕 태자, 쇼토쿠 태자의 공로가 바로 일본 서기에 전하면서 한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신집회를 발행할 때 바로 그 신집회에 이 쇼토쿠 태자의 얼굴이 들어갈 만큼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에 있어서 손가락 안에 들만한 업적을 세운 그러한 태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본 서기 또는 다른 역사서에 등장하는 쇼토쿠 태자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스카 문화의 기본이 된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승된 것은 당시 백제의 서왕과 위덕왕의 공로가 지대한 것으로 일본 서기 이외의 다른 역사서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덕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목이 베인 자신의 부왕 성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시키고 불교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일본 고대 국가에 있어서 불교의 전파와 불교의 융성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했던 그러한 왕으로 일본 사람들은 적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 불교의 발전은 어떤 내부에서 누가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아까도 보셨지만 불교 전쟁이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긴 하지만 그러한 불교의 일본 정착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백제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견수사, 수나라로 보낸 사신들이 수황제한테 얘기를 하기로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안부를 묻는다 라고 전했다고 일본 서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쇼토쿠 태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천자, 일본이 천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백제의 제후국이었죠. 즉 누군가가 후세에 일본의 천자라는 개념을 또는 천자라는 의미의 위치를 사후에 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도 쇼토쿠 태자는 기록이 전하는 것에 의하면 일본의 불교의 발전, 일본의 고대 국가 체계에 불교의 체계가 들어오고 불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발전이 됐다라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의 인물로 비춰져야 되는데 막상 쇼토쿠 태자는 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쇼토쿠 태자의 사후 그의 부인이 지었다는 청수국수장이라는 책에 보면 쇼토쿠 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덫이 없다. 오직 진실한 것은 부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쇼토쿠 태자가 추구했던 불교의 모습은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부 성찰적인,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부적으로 불교가 어떤 것이며 석가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그러한 불교를
불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태자가 죽은 다음에 쇼토쿠 태자를 일본의 석가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쇼토쿠 태자의 진실된 모습이 과연 일본 서기가 전하는 그대로 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전파한 것이 열도 백제에 있는 왕가나 가문들이었다기보다는 백제 왕들에 의해서 더 많은 불교 전파의 노력이 있었고, 또 그리고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쇼토쿠 태자의 행적들을 보면 불교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보다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찰하고 불교의 철학을 심취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쇼토쿠 태자의 모습이 일본 서기에 의해서 가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일본의 고대 국가가 확립되는 계기는 645년에 일어난 다이카 개신 이후인데요. 그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열도 백제가 정치체제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백제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없는 일본의 역사를 만들다 보니 바로 그러한 백제의 역할을 해줘야 될 인물이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 인물이 일본 서기가 만들어낸 성덕태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아시가의 가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아마자, 이 인물은 소와 아이까지 이어지는 이 인물들은 천황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소아마자라는 이런 일본 최고의 권신이 자신의 조부뻘이죠. 외조부뻘. 그런 권신 밑에서 천황도 되지 못하고 단지 여황제 수이코 천황의 섭정으로서 역할을 했던 쇼토쿠 태자의 한정된 권력, 제한된 권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쇼토쿠 태자는 어쩌면 자기 외가 핏줄인 소아시가의 권력과 자기 부계인 공식적인 천황과 사이에 어정쩡하게 껴서 자신의 자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큰 뜻을 펼치지 못한 그런 비운의 황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대 국가의 체제를 성립한 쇼토쿠 태자의 다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